어느 날 수목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정원치유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치유가 정말 효과적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싶다. 이제 진영 과장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어떤 변화 이런 쪽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 이 치유정원의 활동이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같이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신건강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 수치가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고립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회적 고립을 실제 보면 여러 통계치들을 보면 청년들 중에 한 18년 정도에 한 34만 명이었던 고립 청년이 3년 만에 5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수치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고립도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이슈겠죠. 저출산의 이슈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살률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무언가 의료적인 개입도 필요하고 심리학적인 개입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이런 어떤 치유적인 개입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내에 이렇게 녹아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 이런 관련된 여러 해외 연구들을 봤을 때 심리치료 효과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정원치유 활동이 외로움 감소나 사회적 관계망 증가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들이 이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치유 정원의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11개 기관이 다 기관으로 가장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서 많은 사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1차년도 연구에는 11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221명이 참여했고 평균 나이 56세입니다. 이때는 30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울이랑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감소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한 9회기 정도 하니까 우울감이랑 불안감이 많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후에 이런 어떤 건강이 지속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원치유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원치유하는 걸 봤더니 저희가 일주일에 3번 막 이렇게 하시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에 5번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막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원하시는 분들이야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실 테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문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인간이 어쩌면 이런 정원 활동을 하는 거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런 어떤 본성 중에 하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무언가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던 점은 연령에 상관없이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연령이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연령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연령에 다 동일하게 효과가 있었고요. 여성과 남성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여성들은 조금 더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 남성들은 활력 증진에 도움을 받았고요. 이제 정신질환군보다는 비정신질환군, 그러니까 정신질환군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인텐시브한 다른 종류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5회기에서 20회기 정도만으로 하면 효과가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내렸고요. 이 연구를 이제 저희가 SCI 저널에 투고를 해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기반으로 2차 연구를 했는데요. 2차 연구에는 저희가 2배의 참여자를 모집을 했고 이때는 대조군을 모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조군을 넣어가지고 같이 분석하는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레플리케이션을 했는데요. 우울이나 불안이나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조군에 비해서
이제 유의하게 이제 그 정신 건강에 그 어려움이 감소되고 혹은 마음 챙김 같은 부분이 증가하는 이제 이런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정원 치유가 효과적인 여러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을까? 요거를 좀 저는 심리학자니까 궁금했고요. 마음 챙김이라는 요소가 더 많이 일어나면 정원치유 효과가 더 많이 증진하더라.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것들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충분히 내가 경험을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 그 맛에 집중을 하거나 숨을 쉴 때 호흡할 때 코에 이제 이렇게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감각에 집중하거나 다른 잡생각이나 걱정이나 이런 거 떠오를 때 그런 걱정들을 이렇게 좀 뒤로 하고 내가 현재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 이런 마음 챙김인데 그 마음 챙김 훈련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자연에 이렇게 와가지고 활동을 할 때 식물을 키우면서 뭐 그때 내가 밖에서 있었던 여러 걱정들은 조금 내려놓고 여기 와서 이 식물들 그냥 케어하면서 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집중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때 뭐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듣는 거, 뭐 새소리를 듣는 거, 뭐 그때 어떤 공기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그 우리 정원 치유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치유 요소인 것 같고 그 치유 요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증진될 때 효과가 더 증진되더라. 뭐 이런 연구를 하나 해서 그것도 저희가 SCI 저널에다가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정원 치유에 대한 연구 효과가 이렇게 이제 그 나오면서 저도 좀 더 자신 있게 여러 군데에 가서 이게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외부의 심리학자로서 이제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거가 그 정원에 와서 사람들과 연계를 맺는 거예요. 정원 활동 혼자 하지 않으니까 정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커넥션을 맺는 거, 자연과 커넥션을 맺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러한 자연에서 이렇게 오래된 어떤 나무가 이렇게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고 그곳에서 정원을 이렇게 꾸며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연과의 나와의 연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연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원 치유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디지털 치유 정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치유 정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을 좀 해보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로 정원을 보는 거는 디지털 정원의 활동인데 이게 치유 정원의 효과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오프라인 정원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의 연계, 자연과의 연계, 거기에서의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져 있어야 그 치유 정원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이 훨씬 더 매개해가지고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디지털 치유 정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이 없는 디지털 정원은 보다는 오프라인과 연계된 디지털 기반의 어떤 치유 정원들이 디지털 치유 정원의 개념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전에 배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상상하면서 마음 챙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뭐 자연을 경험해봤어요. 상상하시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치유 정원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하면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더 치유적 효과를 증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동성이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정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느 정원이 내 주변에 있는가 혹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이동을 할 수 없지만 좀 몸이 좀 좋아지거나 이러면은 정원이랑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치유 정원의 개념이랑 연합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산업적인 발전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정원과
기존에 어떤 그 치유적인 기관들이 있어요. 뭐 병원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센터들도 있을 텐데, 그런 센터들과 정원과 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연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디지털 치유 정원이라는 어떤 개념이 내년, 후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군데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정원의 이제 적용과 확대를 위한 제가 이제 외부의 전문가로서 본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병의원이나 여러 민간센터나 지역사회 공공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정원 활동이나 정원 치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계를 해주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있고 그리고 지금은 국가에서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국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정원의 어떤 치유나 이런 효과성이 있다면 이런 플랫폼이 다양한 치유적인 기관들과 연계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당연히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요. 현재는 AI나 빅데이터, 디지털 어떤 기술들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시기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효과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정교화해 가는 거죠. 이 치유 정원의 활동도 정교화할 뿐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정교화해 간다면 세계 인류의 어떤 치유 정원 시스템을 국내에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